있습니다. 많이 잊혀지긴 했지만 한 4년쯤 전에 기억을 되돌리시면 747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얘기가 언론에 도배된 적이 있습니다. 4만 달러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면, 단지 우리가 돈만이 아니라 뭐 사회보장제도로도 그런 걸 받을 수 있는데, 2011년 노동자 평균 월 임금이 261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한국의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22,000달러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한 3천만 원 정도 받아서 한 2만 달러 됐다고 보시면 4만 달러를 받으려면 1인당 평균 소득이 6천만 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5천 이상 돼야 되는 것이 사실은 4만 달러이고, 이것이 뭐 실현이 5년 내지 10년 된다 하더라도 OECD 평균 수준인데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봉 6천 받는다 그러면 고액 연봉자라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목표를 원래 그렇게 정해놨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6천만 원 받는 분들은 4만 달러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여하시는 분이 되고, 사실은 그것이 이제 평균 수준이 돼야 됩니다. 왜 안 되냐? 간단히 말해서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파괴로 빙산이 녹아내리듯이 노동 파괴로 일자리가 녹아내린다. 이 일자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제가 발전을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책을 좀 잡아보자라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제가 이 페이지에, 104페이지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선 괜찮은, 즉 중심부를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주로 정리해고하고 아웃소싱인데, 정리해고는 표 1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30 이상 기업이 2003년에 정리해고 약 70% 했습니다. 10개 기업중 7개는 정리해고 했다. 2009년에도 12%는 했고요. 2010년, 11년, 특히 작년에 상시적으로 정리해고를 했다라는 대기업들이 무지 많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걸 규율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일자리가 그러면 다 녹았느냐? 대기업에서는 녹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웃소싱으로 다른 방식으로 아래에 붙어 있는데, 아웃소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나는 사용자를 없애는 겁니다. 업체를 끼운다. 파견, 영역, 위탁, 도급, 뭐라고 불러서 좋습니다. 사용자 없애기. 이게 하나 일자리 녹이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사용자는 너야. 그래서 자유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든 독립도급이라고 얘기를 하든 특수고용이라고 얘기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없애거나 사용자 노동자를 없애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녹였다. 그래서 중심부 일자리가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심부 일자리는 아무리 최대로 얘기를 해도 20%가 안 되고요. 적어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15년간.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 아래 일자리, 두직의 일자리인지 아닌지, 근로계약도 없고 임금도 저임금이고 100만 원 간신히 받거나 말거나 하고 사회보장, 이렇게 되는 일자리가 최소한 470만 개 이상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부로, 그러니까 괜찮은 일자리로 이동시키는 걸 상향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OECD 평균 35%에 40% 정도 상향이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기간제법 효과가 최대로 나타났을 때 27%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15% 수준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심도 높고 중간도 높고 아래는 이게 빙산인지 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자리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요한 대책으로 사실은 106페이지서부터 그러면 중심부 줄이기 좀 없애자. 이게 첫 번째. 물론 이게 순위는 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에 대해서야 뭐 이미 규율 방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실행이 안 됐죠. 입법화도 안 됐고, 또한 특수고용 문제에 대해서 아웃소싱 한축인 특수고용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내하도급을 파견법이든 뭐든으로 규제하는 방식. 아까 조동문 선생님께서 제 표 3에 보시면 이런 거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종상관계가 있냐? 예스. 면 불법 파견이나 위장도급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급인가 수급인지 원청과 하청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해 예스. 그러면 이제 적법도급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파견
도급의 기준,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공급 도급의 기준을 마련하다고 한다고 하든가 그래서 1, 2 사이에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제도적인 조치들을 마련할 수 있다. 적어도 적법한 도급이라 할지라도 사용자 책임이나 고용승계, 노조법상의 노동 3권 이런 것들은 다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1, 2, 3, 4, 5, 6 정도의 각각의 그 법안들이나 정책적인 방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표 4는 독일 연방법원에서 파견과 도급을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종전까지 사용사업주 정규 근로자에게 처리되던 업무를 하청으로 바꾸는 경우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준용을 하고 현재 대법원 판례까지를 준용을 한다면 큰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쭉 유럽연합에도 또 고용승계가 보장되어 있고 여러 국가에서 고용승계 보장은 아예 법제도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108조까지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은 어차피 저임금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 조건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 보장이나 사회 보장을 하자라는 얘기들을 이미 많이 하고 있고 현 정부에도 조금은 추진됐고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조동부 선생님이나 다른 여러 토론자들께서 그 다음에 중간을 어떻게 그러니까 즉 기간제 정규직 전환이든 상향 이동이든 그런 프로그램은 또한 여러 가지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합하고 핵심적인 순위별로 정확하게 실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책은 지난 10년간 연구자들이든 여기 계신 여러 현장에서 작업을 하신 분들의 덕에 의해서 사실이 아니다 나왔습니다. 문제는 어떻게인데요.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기회가 생겼을 때 다시는 실기하지 말자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비정기법에 대해서 직접 강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정기법을 가지고 6년에서 9년을 논쟁을 하는 이 결과를 갖고 법이 효과가 있니 없니를 가지고 3년을 더 논쟁했으니까 10여 년 논쟁하는 결과를 보면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과 정책은 동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이 논의가 안 된다고 해서 정책이 시행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커피빈이 주유수당 5억 토해냈고 그 다음에 카페베네가 아르바이트생 주유수당 5천 먹은 거 토해냈고 그 다음에 기아차가 작년에 영업 매출이 한 3조 6천 됐나요? 그 기아차가 고등학생 실습생들 그 임금 15억 떼먹은 거 그거 다시 토해냈습니다. 토해내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얘기를 이 정도는 정책 집행이나 근로행정만 강화해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법 개정한다고 이거 틀렸다 저거 맞았다라고 얘기하느라고 사실을 아무것도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기 전에도 한 6년 정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그러니까 법 개정이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정책, 필요한 정책들은 그냥 하게 좀 도와달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걸 제발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그래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정책이든 법이든 아무것도 못 되는 것을 제가 6년 이상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지 말자. 세 번째로 같은 것은 다른 건 굉장히 많고 혹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시는 실기를 하지 말자. 적어도 제가 연구를 아직도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제가 답변을 혹은 저희 정책 연구자들이 답변을 못하는 거지만 꽤 답변을 해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미 공통적으로 발제문이나 토론문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것은 집행하게 하자. 이것에만 만약 합의가 된다면 저는 실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혹여 기회가 생긴다면 실기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이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